네, 안녕하세요. 베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리플에 대한 이제 투자 마인드, 그리고 XRP 향후 가격 예측, 그리고 현재 리플사와 SEC와의 소송 상황, 그리고 오늘자로 나온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그에 맞춘 리플 CEO의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 마인드인데요. 오늘자로 이제 크립토 불림이 얘기를 트위터에다가 했는데, 다가오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연말까지 해서 좀 인내하면서 홀딩하는 사람들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기건 코인에 안 오르라서 이제 올라가는 코인을 자꾸 추격 매수하는, 계속 다른 코인들 갈아타는 사람들은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라고도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불림이 이제 나는 이제 3개월간, 앞으로 3개월간 XRP를 한 20달러에 팔 거고, 좀 분할로 해서. 근데 이걸 누구한테 팔 거냐면, 이거 이제 XRP 올해 100불 간다 이런 사람들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갑자기 폭등하면서 SEC와의 호재가 좀 풀리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가격이 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되면 또 이제 희망 회로를 엄청나게 돌려서 20불에 도달했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100불 간다, 10만 원 간다, 막 100만 원 간다. 근데 이제 시간 리밋도 있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크립토 불림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리플의 저점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분은 거의 200원 미만에서부터 계속 매집을 했던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갈 때 고점에서 사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RP 가격 예측을 보자면, 지금 이제 디펜드 다크님이 트위터에다가 매번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같이 이제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향후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나름의 이제 피보나치 까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저점이 현재 상태가 지금 거의 1불 아니면 뭐 이제 0.99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일단 저점이 거의 뭐 이렇게 다가왔다. 지지선이 이제 0.95불 아니면 0.84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0.84불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갑자기 올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항상 예측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흐를 거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라는 보장이 아니죠. 그럼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대로 딱딱 사면 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리고 RSI 지표로만 봐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항상 저점일 때 보시면 그 다음부터 쫙쫙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리고 RSI가 많이 낮아지면 과열이 아니고 이제 좀 매수 구간이라고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약간 좀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이제 상승했을 때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면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좀 남들이 욕하거나 아니면 조금 계속 지루한 장이 흐를 때 조금씩 매집하시는 게 좀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SEC와의 소송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대부분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SEC와의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세세한 아니면 자세한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그쪽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SEC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죠. 12월 연말까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사임하기 전에 바로 이제 리플사를 이렇게 임기 마지막 날에 리플에 대한 소송을 걸고 나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조용히 나가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제 계속 이제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 연말부터 지금 9월 중순, 9월 말 정도가 됐으니까 거의 9개월간의 이제 SEC와 리플과 계속 치고받고 했었는데, 클레이튼이 알고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좀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었죠. 일단은 클레이튼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과의 쪽에 한패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좀 이제 살펴보니까, 변호사들하고 아니면 이제 리플 커뮤니티 분들께서 살펴보니까 어, 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편만 듣느냐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만 투자 관련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했었고,
이더리움만 그때 당시에 뭐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넘어갔냐? 리플이 그러면 그거 좀 우리한테도 알려달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제이 클레이턴이 2018년 1월 25일경에 이런 벤처 회사에 가서 어떤 변호사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 변호사하고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더리움은 그냥 프리패스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클레이튼 달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이 클레이튼이 이제 사임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월리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월리버가 뭐 하는 데냐면 한 2조 8천억 원 이상은 이제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 데인데 이쪽이 한 6억 달러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2018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사임하기 3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SEC한테 고소를 맞으면서 피해를 엄청나게 봤었죠. 제가 이제 리플 200원에 다시 간다 하여도 라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사람의 폭격을 제대로 맞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EC라는 이제 그 미국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움직였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이 SEC 위원장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 재무실인 빌 힌만이라고 같이 짜고 친 거예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모든 암호화폐보다 유리하다. 그리고 리플을 아무 터무니없이 그냥 소송으로 비난한 거죠. 왜? 리플은 너무 강력한 상대니까. 안 그러면 자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한 게 그리고 자기 커넥션들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파일을 더 창의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진 거에서 이제 남을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자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심보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 힌만 같은 경우에 또 움직임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제이 클레이턴이 3년 전에 나눴던 그 회사 벤처 회사의 자문 파트너로 갔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림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EC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지금 다양한 유튜버분들은 이제 뭐 자꾸 이제 하루마다 말이 바뀌어요. 뭐 보면은 리플이 지고 있다, 아니면 또 그 다음 날에는 SEC가 또 지고 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리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플이 지금 거의 이겨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단지 SEC가 지금 기관이고 좀 미국에서 파워가 센 증권거래소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이제 뭔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밀리는 것 뿐이지 논리적이로나 아니면 이렇게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플 변호사도 좀 짱짱한 편이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기득권과 싸움이라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XRP가 결국엔 이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SEC는 그냥 이제 리플을 소송한 뚜렷한 근거도 없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코인들은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나는 알 바 아니고 나는 내가 어느 정도 규제해서 내 이익만 취할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SEC가 가져가야 될 규제라는 겁니까? 규제는 그런 게 규제가 아니죠. 규제라는 단어부터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SEC도 빨리 이거를 암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확대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뒤에서 뭔가를 또 취하고 있겠죠. 3년 동안 이러한 걸 준비했으니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오늘자로 이제 새로운 리플이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는데요. 노바티라고 이제 호주 결제 회사가랑 이제 12월부터 원래 파트너십이었던 회사인데 특히 이제 호주권이나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대상으로 국경간 거래를 목표로 해서 파트너십을 진행했었던 걸 오늘자로 태국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수익까지 창출하겠다. 라고 오피셜로 이렇게 노바티 관련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리플에서도 올라올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애플페이랑 삼성페이 그리고 알리페이 등 다른 결제 회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좀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좀 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은 58개국 대상으로 이제 국제 송금망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고 연간 한 2조 3천억 원 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요. 신생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보고서 이렇게 이 금융회사들 이제 페이먼트 하는 회사들 딱 조사한 어떤 그 기관에서 써 있는 게 페이팔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딱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기 사이에 노바티도 있더라. 그래서 아 이런 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랑 파트너십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탄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거대 기업하고도 이렇게 지금 파트너십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노바티가 어디랑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이제 비자, 이페이, 그리고 이제 리플넷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플은 좀 든든하게 잘하고 있다, 이상 없이 가고 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 CEO의 비전인데요. 사실 이제 2020년 12월 당시에 이제 이때 21일인가 이때쯤에 리플이 이제 SEC 아까 그 제이 클레이튼 의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이제 그 트위터를 많이 좀 남겼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리플이 8년 동안이나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페이먼트 하에서, 그러니까 국제 금융 송금망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8년간 일한 회사인데 우리의 목표는 멈추지 않는다. 고소당했을 당시에도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직원들이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에게 이런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잘 공유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리플의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갔었는데 이제는 뭐 너가 이제 XRP 뭐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나 봐요. XRP를 이제 상장시키기 위해서 어디에다 뭐 거래소에다가 돈을 줬니? 그리고 뭐 언제 뭐 재상장되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분은 계속 이제 XRP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XRP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위, 5위 안에 드는 디지털 자산이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실제 리플 XRP는 95% 이상 미국 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리플사는 XRP 상장된 거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는다. 즉 지금 말하는 SEC가 말하는 너네 증권이야,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스는 어제 이제 제가 리플 소스 그리고 리플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픈 소스 기반이고 그리고 탈중앙화 기반이다. 그래, 다 공개돼 있으니까 투명하게 가자. 이게 리플사의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면 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뭐 빵형이 리플을 뭐 팔았다, 아니면 리플사가 계속 리플을 팔았다,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데, 저희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진짜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한 번쯤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정신건강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이제 리플이 지금 가격이 계속 1200원, 11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좀만 더 힘을 내서 다가오는 상승장에 좋은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